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5반 3조이고 조원은 최강혁, 김상원, 이승복 학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희가 발표할 내용은 메리츠 화재 강릉연수원의 빔 적용에 대한 것과 빔 설문조사로 알아보는 빔 근황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우선 목차는 제가 맡은 메리츠 화재 강릉연수원의 빔 적용과 효용성 문제점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김상원 학생이 맡은 빔 도입에 대한 도입 배경 그리고 이론 등이 있고, 다음에 최강혁 학생이 맡은 빔 도입으로 인한 문제점, 효용성 그리고 권장사항이 되겠고, 마지막으로 소감이 있습니다. 우선 메리츠 화재 강릉연수원의 개요를 말씀드리자면 대지 위치는 강원도 강릉시 사천 진리 44-2번지에 위치해 있고, 용도는 이제 교육 연구시설과 부대 복리시설이 있습니다. 면적은 4만 스퀘어미터 정도 되고,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를 동반한 다른 구조들이 있고, 층수는 지하 2층에서 지상 6층까지 있습니다. 메리츠 화재 강릉연수원에 대한 빔 적용을 말씀드리자면, 이 프로젝트는 기본 실시 설계 단계에서 빔을 통한 이제 효율적인 건축 프로세스 구축을 목표로 했습니다. 또한 설계 인력의 빔 수행 능력 습득과 비정 설계 합리적 수행을 또한 목표로 진행되었고, 프로젝트 수행 조직은 신한건축, 한국CIM, 삼신설계, 대경기술단이 참여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동별로 빔 데이터를 작성하고 실시 설계와 병행하였고, 프로젝트의 구성은 여기 보시는 것 같이 건축 구조, 대지, MEP 분야로 나누어 작업되었고, 그리고 이제 교육동, 숙소동, 체육동, 테라스하우스, 폰드하우스 등이 있습니다. 빔 도입에 이제 메리츠 화재 강릉연수원을 설계하면서 빔에 대한 문제점을 실설계자의 내용에 참고하면서 작성하였는데, 첫 번째로 용이하지 않은 도면 작성과 낯선 시스템을 통한 협업의 어려움, 그리고 빔 모델링에 대한 사용자들의 선입견이 있었는데요. 용이하지 않은 도면 작성에는 선 두께, 레이어, 카테고리, 그리고 이제 2D는 아무래도 현재 사용자들한테 익숙한 CAD에서 작업하는 것이 효율적이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낯선 시스템을 통한 협업의 어려움은 3D 파라메트릭 모델링 기반의 빔 시스템과 협력사의 빔 수행 능력 부족 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입견에는 설계 사무소에서 모델링을 하면 다른 사무소에서 디자인을 배울 수 없는 점, 그리고 모델링은 외주를 주고 관리만 하는 점 등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효용성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이 프로젝트의 비정형 지붕 형상에는 라이노랑 레빗 매스를 통해 작성하였고, 비정형으로 작성된 부분의 단면이나 3D뷰를 확인하여 공간에 대한 시각적 검토 가능해서 비정형 건물 계획에서의 빔을 잘 활용하였고, 그리고 외피의 구조와 관계에 유념하여 구조 프레임을 계략적으로 검토하기도 하고, 그리고 빔 모델을 바탕으로 나빅스워크나 루미언 3D 등 애드인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검토도 가능하였습니다. 또한 빔을 통해 신속한 의견 교환이 가능해지고 대안 검토도 잘 이루어졌습니다. 이 강릉연수원 설계하면서 이러이러한 점들이 더 이제 잘 되었으면 하는 이제 권장사항을 말씀드리자면, 구석구석의 공간 개념의 실현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겠고, 그리고 평입 단면의 정합성, 그리고 건축주와의 원활한 의견 조율이 가능했으면 더 잘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공간 개념은 레빗 자체의 3D 뷰와 카메라 뷰 등으로 공간을 검토할 수 있고, 그 이러한 렌더링 뷰나 동영상 등으로 이미 수출을 해서 검토에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 더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고, 그리고 레빗 자체에서 평입 단면의 정확한 치수를 기반으로 하는 시공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 빔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면서 건축주와의 이제 의견 소통이 잘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상원 학생이 이어서 발표하겠습니다.
이제 그 BIM 도입 배경에 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표를 보시면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사이에 이제 그 IMF를 겪고 지속 가능 에너지들이 이제 대두되기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로 인해서 많은 데이터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게 되고 그 많은 데이터들을 효율적으로 처리,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동일하게 오른쪽 표를 보시게 되면 이제 회색 부분이 건설 자재를 뜻하고 있는데요. 다른 자재들에 비해서 유독 많이 증가했음을 보입니다. 이 데이터량의 증가와 그 건설 자재들의 증가량에 따라서 그 BIM을 도입하게 되는 요인이 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BIM이 도입되고 나서 BIM을 사용함으로써 전체 과정이 이제 득이 되는지 실이 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ROI, Return on Investment가 있습니다. 이 명칭은 투자 수익률이라고 불리는데 어떤 일을 완료하기 위해서 투입이 발생했을 때 그 투입에 따른 이익이 얼마나 나왔는가 하는 것을 숫자로 나타낸 것입니다. 이 ROI는 다른 산업에서도 전체적으로 다 사용되고 있는데 건축 쪽에서는 이제 건설공사의 BIM을 활용함으로써 얻어지는 투자 수익률, 이 값은 소득인 공사 절감액을 투자 비용인 BIM 활용을 위한 금액으로 나눈 값이 되겠습니다. 왼쪽 표를 보시면 이제 BIM ROI를 그래프화시킨 것인데요. 초기에는 생산성이 떨어지나 이제 시간과 교육이 지속됨으로써 점점 투자 대비 수익률이 올라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 시장에서는 아직까지는 BIM 적용 시 당장 투입은 발생하는데 단기적으로 이제 수입률은 떨어져서 설계든 시공이든 BIM 도입을 꺼려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왼쪽의 그래프 같은 경우 각국의 이제 BIM 사용자들이 이제 그 BIM을 사용함으로써 어떤 긍정적인 요소를 받을 수 있는가를 이제 조사한 그래프인데요. 보다시피 이제 일본의 경우에는 97%로 상위권에 위치해 있고 이제 한국의 경우에는 48%로 최하위권에 위치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과 일본의 그 BIM 도입 배경을 조사하게 됐는데 이제 한국의 경우에는 그 발주자의 요구에 의해서 BIM이 도입되게 되고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건축사 사무소에서 그 필요하다고 스스로 이제 필요에 의해서 BIM이 도입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일본은 자체적으로 BIM을 받아들인 반면 한국은 발주자들의 요구에 의해 BIM이 받아들여지게 되는데 이러한 차이 때문에 아직까지 저희 BIM이 한국 건축사 사무소에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다음으로 그 BIM의 도입 후에 문제점과 효용성, 권장 사항들을 이제 조사하게 되는데 그 조사한 내용들은 이제 그 빌딩 스마트 협회에서 제공하는 더 빔지를 통해서 조사해 보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일단 15년도와 16년도에 그 빔지에서 나오는 설문조사를 두 개를 비교함으로써 문제점과 효용성, 권장 사항을 조사하였습니다. 예, 위표는 2015년 진행된 빌드 스마트 포럼 설문조사에서 BIM 도입에 있어 장애 요인에 대한 설문조사 내용입니다. 설문조사 결과 BIM 사용 가능 인력 확보의 어려움, BIM 도입에 따른 절차 및 역할의 혼란, 기존 직원들에 대한 교육의 시간 비용 부담, 자재 정보 등 표준화된 기술 콘텐츠의 부족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2012년 설문조사 내용 대비 BIM 관련 기반이 다져지고 있으나 여전히 지표 부재 및 인력 비용에 대한 부담이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 그래프는 2016년 이강 연세대 교수님이 조사한 국내 BIM 도입 현황 조사 결과입니다. 설문 대상자 모두에게 BIM 도입 시 발생하는 장애 요인에 대해 질문하였는데요. BIM 모델과 별개의 도면으로 인한 이중 작업에 대한 응답이 80%로 제일 높게 나왔고요. 그 다음으로 BIM 조직 구성 방법, 업무 프로세스 방법 부족이 77%로 회사 내 BIM 전문 인력 부족이 73%로 뒤를 이었습니다. 그 다음엔 효용성에 대한 얘기인데요. 위표는 2015년 설문조사 중 BIM 도입 후 체감 효과라는 항목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는 BIM 효용성에 대해 말해주고 있는데 BIM 도입의 체감 효과로는 설계 파악 및 원활한 의사소통, 품질 향상 및 오류 감소뿐 아니라 수량 산출 등 BIM 데이터의 자료 추출 효과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그 외의 부분에서는 BIM 적용 효과가 미진한 걸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의 조사 결과인데요. BIM 도입의 혜택이라는 항목에 의하면은 BIM 도입의 효용성에 대해 도면 생성 용이가 62%로 가장 높게 나왔고요. 그리고 시공 도서의 정확성 향상은 61%로 두 번째로 높은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2015년 설문조사 중에 BIM 도입 활성화를 위한 필요사항이라는 항목으로 나온 건데요. BIM 교육 및 인력 양성 지원, BIM 라이브러리 및 기술 콘텐츠 보급, BIM 활성화를 위한 법 제도 및 지원 정책 개선, BIM 설계 BIM의 시공 단계로의 연계 활용 방안 확보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에도 설계 BIM의 시공 단계로의 연계 활용 방안 확보나 BIM 스마트 장비 등 IT 융복합 기술 보급 등 미래지향적인 분야별 연계 활용이 가능한 차세대 융복합 기술에 대한 기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15년 빌드 스마트 포럼에서 조사한 내용과 2016년 국내 BIM 도입 현황의 내용을 종합하여 비교 대조한 결과 공통적으로 나타난 문제점의 주요 논점은 BIM 사용에 있어 프로세스 체계와 미비와 전문 인력 부족 및 전문 인력 양성에 대한 시간 비용 부담이 컸다라는 점이고요. 효용성의 경우 두 조사가 이야기하는 전반적인 내용은 같았지만 가장 많은 비율을 보였던 항목에서는 차이점을 보였는데 그 중에 완성도 향상과 정확성 향상 정도만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정리하자면 설문조사를 통해 BIM을 이야기해본 바로는 BIM 설계 및 시공 단계 등에서 여러 가지 이점이 있고 완성도 향상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평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BIM 전문 인력이 부족하고 프로세스 과정에서의 혼란으로 인해 비교적 사용이 제한이 있다고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BIM 인력 양성, 콘텐츠 보급, 제도 개선을 통해 BIM 활성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소감문입니다. 네, 저는 그 현황을 일본이랑 한국을 이제 비교해서 조사를 했었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주자에서 이제 도입되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건축사 사무소에서 직접 도입을 하게 되는데 그 차이가 완전 그 학생들한테 그 공부를 하라고 하는 거랑 학생들이 알아서 공부를 하는 그 차이인 것 같아서 아직 지금 ROI 그래프에서 봤던 것처럼 처음에는 이제 좀 생산률이 떨어지게 되는데 처음에는 아직은 한국이 그 단계에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간이나 교육이 계속 된다고 하면은 생산성도 계속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올해 이제 BIM을 처음 접하게 돼서 굉장히 생소한 내용이었는데 이번 프로젝트를 준비하면서 BIM이 실무 혹은 건축 사회에서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는지 또 건축 관련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 사례를 찾아보면서 사람들이 BIM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미래지향적인 실무 방법으로 대두되는 BIM의 중요성과 필수성에 대해 느낀 바가 많아. 네, 저는 좀 이번 빔 발표를 하면서 빔에 대해 더 알아갈 수 있어서 좋았고 그리고 발표 내용이 이제 빔에 대한 최근 현황과 실사용자의 의견을 이제 분석하는 것이어서 현장에서의 빔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리츠 화재 강릉연수원을 통해서 빔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그리고 좀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 빔이 근래 몇 년 사이에
사실 급증하고 매우 중요한 설계 프로그램 중에 하나여서 준비를 잘해서 현장으로 투입돼서도 차질이 없도록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 저희 발표였고요. 질문 사항 있으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없으면 감사합니다.